울산 남구의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오늘도 50명 이상 쏟아져 관련 집단 감염이 100명에 육박합니다. 환자 등 53명이 추가 확진된 데 이어 요양보호사의 가족 등도 N차 감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병상 부족이 현실이 됐습니다. 울산시는 급한 대로 경남권 생활치료센터의 병상을 빌려 사용하기로 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난 확진자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대우버스에 350여 명 집단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노조는 회사에 대해 공장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29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토할 때까지 물을 먹이는가 하면 방치도 상습적으로 이뤄진 정황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발생한 남구 주상복합 아파트의 화재 원인이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모델로 추진 중인 도심 융합특구에 울산에서는 KTX 역세권 배후 지역이 1순위에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2순위인 장현 첨단산당까지 두 곳을 후보지로 선정해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요양병원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제 100명을 육박합니다. 오전에 환자와 요양보호사 등 53명이 추가 확진된 데 이어 간호사의 가족 등이 확진되는 등 우려했던 N차 감염도 현실화됐습니다. 이틀 동안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감염 경로와 접촉자 등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기 때마다 N차 감염의 확산 고리를 끊어왔던 울산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지하 1층부터 10층까지 환자 200여 명을 의료진 80여 명이 돌봤던 울산의 한 요양병원.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위중한 환자들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지난 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이 요양병원 관련자를 전수검사한 결과 97명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환자가 68명, 간호사 5명, 요양보호사와 퇴직자도 각각 8명씩 확진됐습니다. 확진된 환자 중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64명이고 위중 환자도 5명이나 됩니다. 보호자들한테 문자가 없어요.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는 구독도 못하고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폭발적인 집단 감염은 종사자들이 10층 건물 내 병동을 오가며 환자를 돌보고 목욕시키는 등의 운영 방식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또 퇴직한 요양보호사 10명이 지난 2일 저녁 식사 모임을 가졌고 이 중 5명이 확진된 점도 관련성이 높다고 울산시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사흘 전 퇴원한 80대와 간호사의 가족 등 5명도 추가 확진돼 N차 감염도 현실화됐습니다. 출퇴근하는 요양보호사가 있고 또 간호조무사 그분들이 있습니다. 전체 역학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서 N차 감염이 일부가 있습니다. 이 요양병원에서 퇴직한 요양보호사 2명이 지난 1일부터 나흘 동안 남구의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근무해 다른 병원의 환자 등 236명을 전수검사한 결과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 이제 울산의 누적 확진자는 320명을 넘어섰는데 이 중 3분의 1이 최근 이틀 동안 발생한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입니다. 확진자가 갑자기 불어나면서 병상 부족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급한 대로 경남권 생활치료센터의 병상을 빌려 사용하기로 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난 확진자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배은주 기자입니다. 울산시가 확보한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모두 91개. 기존 환자 36명에 더해 사흘간 남구의 한 요양병원 관련 1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병상 부족이 현실이 됐습니다. 울산시는 당초 확진자가 늘어나면 울산대병원 71병동에 42개 병상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71병동을 전체 이제 42병상을 다시 또 다 소개를 하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입원 중인 환자들이 옮겨갈 병상이 없어 어렵게 됐습니다. 71병동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디테일한 내용을 협약에 다 담기 어려워서 그렇게 표현된 거고 확진자를 보는 병동은 8일 병동과 6일 병동이고
울산시는 우선 부산과 경남이 사용하는 경남권 생활치료센터의 병상을 빌려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남권에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울산 확진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18개뿐입니다. 이 때문에 52명의 요양병원 환자인 코로나 확진자들은 코호트 격리 조치된 병원에서 비확진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해 경주시 양남면 현대자동차 연수원을 경북권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등 2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증상이 양호한 환자부터 옮기게 됩니다. 이제 현대차가 지금 그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협의 과정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픈을 하는 목표로. 하지만 준비 과정을 거친 뒤 다음 주에나 환자 수용이 가능해 이번 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경우 의료 체계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울산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늘 자정부터 2단계로 격상합니다. 이에 따라 카페는 실내 영업은 할 수 없고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식당도 밤 9시 이후부터는 포장이나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4종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 활동도 좌석수의 20%의 인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내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일선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학사 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1로,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조정하고 소규모 학교와 전교생 기숙사 입소 학교는 교육 공동체 의견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실내 밀집도 조정으로 실내에서도 거리 두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대우버스의 350여 명 집단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노조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공장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0월 4일 대우버스가 집단 해고 통보를 한 뒤 울산 공장에는 40여 동의 텐트가 들어섰습니다. 해고가 저희들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64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이렇게 투쟁한다는 게 지금은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회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버스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경영난이 악화돼 세 차례 희망퇴직에 이어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가 지난 3월 베트남 이전 의사를 밝힌 뒤 200여 대의 버스 생산 주문을 스스로 해지하는 등 의도적으로 경영난을 조장한 만큼 부당 해고라고 맞섰습니다. 노조는 회사의 결정에 반발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2달 만에 부당 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노조는 회사가 즉각 공장 정상화와 복직 등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리해고 처리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노조에서도 공장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대우버스는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전할 당시 울산시의 각종 지원을 받았고 올해 초까지도 600여 명이 근무하던 곳입니다. 따라서 진호위의 판정을 계기로 회사는 물론 행정당국도 공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2살짜리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토할 때까지 물을 먹이는가 하면 방치도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보육교사가 29개월 된 아이에게 물을 따라줍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6차례나 물을 더 따르는 교사. 아이가 망설이자 강제로 마시게 합니다. 결국 고통을 참지 못한 아이는 토를 하고 바지에 오줌을 싸고 맙니다. 물을 빨리 먹지 못하고 계속 컵을 들고 망설이는 그 아이의 뒷모습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방치도 상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아이를 구석진 곳으로 들어가게 한 뒤 책장으로 가리는 교사들.
나머지 아이들과 수업을 다 진행한 뒤에야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가해교사 2명은 한 달 동안 11차례나 이 아동에게 간식을 주지 않고 낮잠 시간이 지나도 깨우지 않았는데 알림장에는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자녀가 등원을 거부하고 다쳐오는 일이 잦자 이상히 여긴 부모는 학대 사실을 확인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도 아이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계속 잠만 잤었어. 계속 안에 있었어. 이런 말을 어제도 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국공립인 이 어린이집에서만 올 들어 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는데 2건은 아동학대 미신고 등이 이유였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원장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교사 2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현입니다. 한국 IT 산업의 거점이자 창업 기업의 산실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모델로 추진 중인 도심 융합 특구에 울산에서는 울주군 KTX 역세권 배후 지역이 1순위에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특구 지정을 놓고 각축을 벌였던 다른 구청도 아쉽지만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KTX 울산 역세권을 앞에 두고 그 뒤쪽에 자리 잡은 배후 지역. 이곳이 판교 테크노밸리를 모델로 국토부가 추진 중인 도심융합 특구로 육성됩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남구를 제외한 4개 구군이 추천한 8곳을 놓고 종합평가를 거쳐 울주군의 역세권 배후 지역을 1순위로 선정했습니다. 주변의 경제자유구역, 강소연구개발특구, 유니스트가 위치해 산학연 기반이 우수한 데다 교통망이 뛰어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TX 울산역 복합특화단지 일원이 도심융합특구로 확정되면 울산의 서부권은 울산의 제2도심과 더불어 동남권 메가시티 중심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곳에는 LH공사가 중심이 돼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산업과 주거,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첨단 융합 공간이 조성됩니다. 울산시는 역세권을 1순위로 올리면서 중구와 북구가 신청한 실외, 장현 지역을 예비 후보격인 2순위로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동안 특구 유치를 놓고 울주군과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다른 지자체는 아쉽지만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지만 교통 여건, 발전 가능성, 또 균형 발전 등에 대해 국토부 논의와 협조를 계속 진행할 생각이고요. 이에 따라 지역 예선을 통과한 울산 특구는 앞으로 대구와 광주 등 5개 도시가 선정한 특구 가운데 어떤 곳을 먼저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2라운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지난 10월 발생한 남구 주상복합 아파트의 화재 원인이 사실상 규명되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이 주상복합의 화재 원인을 수사한 결과 발화 지점을 3층 야외 테라스 나무 데크 아래로 특정하고 낙엽과 담배꽁초 등이 발견됐지만 명확한 발행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전담팀은 발화 장소에 CCTV 5대가 있긴 하지만 나무 데크 주변은 사각지대여서 수사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건물 위층에서 담뱃재 등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피 공간에서 담배꽁초를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으나 당시 불었던 강풍을 고려하면 발화 지점에 착지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뉴스플러스입니다. 대원 그린에너지 컨소시엄은 오늘 오후 대원그룹 본사에서 한국동서발전과 SK건설, 경동도시가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1,400억 원을 투입해 20메가와트급 규모로 지어지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울산 지역 45만 가구 가운데 5만 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단계적으로 25만 가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100메가와트급으로 확충될 계획입니다. 대원 측이 전체 지분의 60%를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은 경동도시가스가 액화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SK건설은 수소 추출 시스템 구축,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소 운영을 맡도록 역할이 분담됐습니다.
제57회 무역의 날을 맞아 울산 지역 27개 업체가 수출의 탑을 수상합니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일진 에이테크 등 5개 업체가 3천만 불 수출탑을, 우신금속 등 5개 업체가 1,000만 불 수출탑을 받는 등 27개 업체가 100만 불 이상의 수출탑을 각각 수상합니다. 울산 수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0일 오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울산 지역 여성들의 취업률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분석됐습니다. 통계청의 여성 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사는 울산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46.9%에 그쳤습니다. 이는 55.5%의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으며 17개 시도 가운데서도 15위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태화강에서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인 독수리가 때로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인 울산에너지포럼은 지난 5일 독수리떼 500여 마리가 태화강에서 목격됐으며 독수리떼가 월동을 위해 울산을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월동을 위해 들어온 독수리는 1,000여 마리로 울산이 500여 마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경남 고성 350여 마리, 김해 150여 마리로 추정됩니다. 울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은 비대해진 반면 이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위상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울산시 예산안 심의가 예결특위 심의를 남겨둔 가운데 울산시민연대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기 위해 예산 삭감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4조 661억 원의 당초 예산안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해 삭감한 예산은 11억 500만 원으로 삭감 비율이 2017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원 해외 연수 비용과 퇴직 공무원 기념품 금액을 삭감 없이 그대로 편성한 것은 코로나 위기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지역 농산물 직매장의 참여 농가와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3년 범서 농협 직매장을 시작으로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이 1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청 등 공공기관의 무인 판매대 11곳도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는 2017년 1,600개에서 올해 2,166개로 35% 늘었고 매출액은 2017년 93억 원에서 올해 11월 말 기준 175억 원으로 88% 증가했습니다. 울산 신용보증재단은 오늘 중구 성남동 구시가지에 중울산 지점을 개소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중구 성남동 농협은행 3층에 문을 연 중울산 지점은 앞으로 중구 지역 소상공인들의 보증 지원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 5개 구군 가운데 그동안 중구에만 보증재단이 없어서 중구 소상공인들은 신용보증서 발급 업무를 보기 위해 북구의 보증재단 본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회사 동료들에게 선거자금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4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화장품 방문 판매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지난 7년간 대선과 총선 당시 선거자금에 투자하는 일을 해왔다며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같은 회사 직원 3명을 속여 모두 2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